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9% 하락 마감, 코스닥은 0.37%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요즘 뭐 그냥 지수 시장 쳐다보기도 싫죠.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구분을 해보면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고 그다음에 박스장이라고 말하는 횡보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이 상승장도 코로나 때 같은 뭐 불장이 있을 수 있겠고 완만한 상승장이 있을 수 있겠고 하락장도 졸졸이 타면서 떨어지는 하락장이 있을 수 있겠고 불장과의 어떤 이제 뭐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급락장, 폭락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횡보장도 박스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세한 박스권의 흐름이 있을 수 있겠고 약세한 박스권의 흐름이 있을 수 있겠죠. 상승장은 불장이건 완만한 상승장이건 간에 뭐 매매에서 수익을 내기가 수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중에서 수익 내기가 가장 녹록치 않은 장은 졸졸이 타는 하락장이랑 약세한 박스장, 횡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은근히 급락 폭락장이 수익 내기가 좀 더 수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급락이 나왔다가도 반등이 시원시원하게 나와주니까요. 근데 어찌됐건 졸졸이 타는 하락장과 약세한 횡보장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하락한 만큼 반등이 시원하게 되돌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세가 우리는 매매에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느끼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장이냐? 약세한 횡보장인데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졸졸이 타는 하락장, 급락장, 약한 횡보장보다 가장 우리가 이제 무서워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침체장인데요. 지금은 약세한 횡보장인데 거기다가 침체장까지 더해진 그야말로 최악의 시장 상황이다, 장세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런 흐름들이죠. 이때 보시면 물가지수 발표 한날 고점에서 음봉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 15거래일 동안 양봉이 한 개, 두 개, 이거는 사실 이제 전일 종가 대비 플러스 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개파락해서 올라온 부분이라서 이거 양봉으로 친다고 해도 이거는 이제 종가 마이너스니까 아니라고 봐야 될 거고요. 15거래일 중에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음봉 하나 나오고 양봉 하나 나왔다라고 치면 지금 16거래일 중에 3거래일이 양봉이고 13거래일이 음봉인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차트만 봐도 답답할 수밖에 없죠.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이날부터 1, 2, 3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사실은 뭐 이제 반등이 나왔다, 양봉이다라고 보기 참 어렵죠. 그나마 뭐 1%대라도 반등 나왔던 날이 요날 하루 뭐 이틀, 코스닥도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많이 쳐줘봐야 3일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거기다가 뭐 최근에 뭐 이런 패턴들을 보면은 오전에 잠깐 올리고 오후장에 하루 종일 빼고 잠깐 반등 주고 하루 종일 빼고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개인들을 굉장히 지치게 하는 그런 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1월 중순부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10월 달, 11월 달에 이렇게 네옴시티나 뭐 리튬 관련주나 2차 전지 배터리 쪽이나 원전 재건주 굵직한 테마들로 해서 수익을 그러니까 선물을 좀 준 건가? 사탄 랠리까지는 뭐 지금 아니긴 하지만 느껴지는 거는 진짜 뭐 사탄 랠리죠. 산타가 오기는커녕 루돌프도 안 왔고 굉장히 아무튼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뭐 오르고 내리고보다 항상 우리 트레이더나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더 중요한 것은 질 좋은 테마의 유무인데 지금은 뭐 사실 질 좋은 테마도 없고요. 이 정도면은 재료가 나쁘지 않다라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테마와 종목들이 1차 상승에서 2차, 그러니까 1차, 2차 이렇게 상승까지 넘어가지 않고 1차에서 이렇게 이제 죽어버리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개인들이 이제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하건 하락 추세에서 매매를 하고 결국에는 이 좋은 눌림, 이 좋은 눌림을 주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을 때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건 스윙으로 가는 사람이건 수익을 내기가 좋은 건데 지금 장은 이런 좋은 눌림이 굉장히 부재한 장이다.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잡다고 잡았는데 반등 찔끔 나오고 밀리고 이런 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1파가 나온 다음에 2파로 전혀 넘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죽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력들의 지금 심리도 어떤 작업을 굉장히 오래 이렇게 시세를 끌고 가면서 대시세를 내기보다는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러다 보니까 오를 때 급하게 빨리 오르고 고점 찍고 내릴 때 반등 없이 죽고 요런 테마 종목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예전에는 뭐 어떤 구간에서 내가 들어가면은 최소한 그래도 한 3에서 5% 혹은 뭐 5에서 7% 먹고 나오던 개인들이 지금은 정말 1, 2%만 오르면은 그냥 냅다 매도 눌러버리기가 바쁘니까 파동 자체도 반등도 크게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점점 리듬과 템포가 짧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말이 지금 그래도 뭐 조금 남아있긴 했고 반전이 한번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이대로 그냥 연말이 혹시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연말에 우리가 힘들었던 만큼 1월 달은 조금 그래도 분위기를 좀 회복을 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월 24일이니까요. 21일. 요때부터 시장이 그래도 조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쫙 끌어올렸었던 패턴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1월부터 그냥 내리꽂았지만 올해는 좀 뭔가 반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연말까지 우리 좀 뭐 힘들게 하더라도 1월부터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미국 증시는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요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추세의 상단 구간에 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기술적 반등은 일단 가능한 영역에는 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반등 뭐 나왔다가 뭐 하루 나오고 죽을지 한 2, 3일 정도 나와줄지 그러고 나서 다시 눌렸다가 여기서 다시 재차 깰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좀 잡아주고 이렇게 돌아 나갈지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뭐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기술주 중심의 시장은 추세 상단선 자체도 아예 회복을 좀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여기는 뭐 추세가 문제가 아니라 전저점을 위협을 하냐 안 하냐 그런 기로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네요. 우리 이제 뭐 코스닥도 이 추세 상단을 결국은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최근에 만들어놨던 이 지지 구간이 710포인트거든요. 이 710포인트는 일단 좀 깼고요. 제가 700을 깨면 이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다. 전저점을 한번 보러 갈 확률이 또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10월 달에 바닥을 잡을 때 만들어놨던 박스의 상단 구간이 이제 딱 700포인트입니다. 여기 갭이 발생됐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여기 일단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혹시 오늘 미국 증시가 반등해서 마감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이런 정도의 봉이 내일 형성이 돼주고 이렇게 좀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이제 연말까지 해가지고 다시 좀 추세 좀 회복을 좀 해주고 1월 들어가지고 뭐 급등까지 지금 바랄 상황은 전혀 뭐 아닌 것 같고요. 좀 분위기라도 그러니까 전저점이라도 보러 가지 않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정말 지금으로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을 뭐 예측한다라는 게 언제는 쉬웠냐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뭐 이런 구간 안에서 생각했던 뭐 저점들을 잘 맞추고 요런 파동들도 곧잘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드려서 적중을 어느 정도 좀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12월 들어가지고의 흐름은 솔직히 전혀 뭐 예측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요거 추세를 좀 뚫어주는 방향으로 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일단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점. 그나마 이제 조금 제가 오늘 조금 긍정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바닥을 잡을 때의 수급의 형태를 볼 때 개인들이 사실은 시장이 내리면 진짜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는지 주구장창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시장 반등 나오면 매도하고 외국인은 반대로죠. 외국인은 내릴 때 계속 이제 파니까 시장이 내려가는 거고 외국인이 사서 올라가는 거고. 근데 오늘 사실 시장이 뭐 반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장 들어가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되게 거세게 나온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여기서 조금 이렇게 받아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들이 드디어 좀 지쳤구나.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시장이라는 것은 개미를 이용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수익 구간을 뭐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쳐서 좀 나가 떨어져야 결국 시장은 또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이 조금 지친 것 같긴 하다. 그런 느낌은 좀 오늘 장막판에 들어서 뭐 단기적으로라도 정말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뭐 재료 일정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장이 지금 노잼인 이유가 여기서 딱 나와요. 뭐 이벤트도 없고 재료도 없고 그렇습니다. 테마도 없고요. 뭐 이제 내일 바이오노트 상장을 하는데요. 관련주가 엔젠바이오가 있죠. 근데 얘가 뭐 재료 소멸로 봐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오려면은 오늘 뭐 시간의 상한가 갔다가 내일 갭 띄우고 재료 소멸이 나온다던가 그랬어야 맞는데 이미 이제 미리 반등을 조금 이렇게 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시간에까지 밀리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재료 소멸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뭐 혹시 바이오노트가 요즘 또 신규주들이 나쁘지가 않잖아요. 뭐 좀 이렇게 급등을 그러니까 시세를 좀 잘 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재료 소멸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3일 날 중대본에서 마스크 해제 기준 방안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할 텐데요. 뭐 지금 설 전후로 뭐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은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이제 뭐 회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뭐 며칠 날 실내 마스크 해제한다라는 요런 공지가 좀 나오게 되면은 화장품주들이 조금 그래도 시세를 내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반등 정도는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어찌됐건 화장품주들이 애초에 움직였던 것도 뭐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마스크 해제보다는 중국 관련 기대감으로 올랐고요. 그 이후로 뭔가 이제 재료로서 뭔가 쓰일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2차 파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반등이라도 한번 줄 수 있는 재료는 뭐 요거가 아닌가 싶고요.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 실내 마스크 해제로 가닥이 잡히게 되면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은 조금 뭐 악재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얘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시세를 낸 게 중국 관련 이제 뭐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시세를 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2차 파동으로 넘어갈지 이대로 죽을지 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좀 도는 가운데서 소테마들이 여러 생겼잖아요. 제약주, 뭐 진단키트, 마스크, 그다음에 산소호흡기, 음압병실, 그다음에 뭐 재택근무, 그리고 뭐 치료제, 그다음에 뭐 화이자 관련주 뭐 요렇게 순환매가 이제 계속 돌고 있는데 뭐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재료가 딱히 끌리지가 않는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이 뭐 서방의 백신이나 치료제를 절대 지금 쓸 마음이 없는데 저는 뭐 사실 이거 상한가 갈 때도 왜 가지? 이제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 자체가 워낙 끼도 있고 좋으니까 뭐 고민을 좀 했던 건데 아무리 봐도 재료 자체가 뽑고 그냥 죽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종목이어서 재료가 영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재료가 좀 별로라고 해도
예전 같은 시장이면은 뭐 중간중간에 이런 정도의 반등이라도 나오면서 이렇게 죽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반등 진짜 하나도 없이 그냥 원점 와버렸죠.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도 이 KPX 생명과학보단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근데 마스크 뭔가 좀 사실은 엄청 또 재료 자체가 지금 뭐 A급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반등 한 번은 주고 죽더라도 죽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시간에 조금 이제 오르긴 했는데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웰크론도 일단 한번 뽑고 웰크론도 이제 제가 요 음봉 나온 날 이대로 그러니까 요즘 약간 트렌드가 이 장대 음봉 후에 다시 이렇게 말아올리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세도 유행하는 패턴이 잠깐 뭐 1, 2주 유행했다가 또 다른 패턴이 유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시장에 유행하는 패턴 같은 것들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다시 만들어 주면서 여기 고점 한번 넘기면 먹을거리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 그 후로 일단 이렇게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241선 요 구간을 좀 안착을 해놨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이렇게 밀리지 않고 뭔가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중요하겠고, KM제약도 일단 11선은 이탈시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다시 흐름을 만들어 가야 얘네들은 좀 다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다음에 메가 ICS가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롤링을 하더니 이렇게 가더니 오늘 이제 갭을 이쁘게 띄우면서 요 전 박스권 넘어섰고요. 빠르게 오전장에 급등이 나왔고 얘는 좀 상한가 가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시초가 매매 한번 하고 뭐 진짜 오랜만에 상따도 한번 했는데 요즘은 뭐 상따를 해도 갭을 별로 높게 띄우지를 않아가지고 뭐 크게 기대도 안 됩니다. 갭 안 띄우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GH 신소재 같은 음악 관련주들도 여기서 계속 이제 윗꼬리 달고 이러고 있는데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안쪽으로 해가지고는 한 번은 이제 여기 박스권을 넘겨줘야 얘도 갈 생각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좀 못 가면 얘도 이대로는 좀 죽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어찌됐건 이제 산소호흡기 메가 ECS가 가면서 뭐 GH 신소재도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약간 이제 메가 ECS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GH 신소재도. 메가 ECS가 상한가를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얘가 생각보다 힘이 약하니까 메가 ECS가 한 번 치고 약간 이제 죽을 때 GH 신소재가 생각보다 주가를 유지를 잘 해주다가 어느 날 요 박스권을 딱 넘겨준다 그러면은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뉴스도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안 가져왔는데 뭐 오늘 아무튼 오전에 이제 중국에도 병상이랑 산소호흡기가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어가지고 오늘 얘네들이 좀 갈 확률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순환매가 좀 돌아주는 모습이어서 얘네들도 지금 강한 애들이랑 좀 약한 애들이랑 좀 나눠놔야 될 것 같아요. 제약주 다음으로는 그래도 메가이시스가 강한 모습. 진단키트도 그래도 제약 쪽이랑 진단키트 쪽은 실질적으로 재료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단키트조차도 생각보다 약해요. 뭐 일단 이렇게 빼다가 한번 또 급등시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KPX 생명과학 상한가 보내고 반등 없이 죽었죠. KM제약 상한가 보내고 반등 없이 죽었죠. 그리고 어디 갔어? 나노엔텍까지 뭐 진짜 3연타입니다. 3연타. 만약에 상한가 눌림목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거 세 종목 다 눌림 들어갔다가 손절쳤으면 진짜 엄청 진짜 빡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진단 키트는 그래도 반등은 한번 가능을 해 보이는데 얘도 정말 반등 안 나온다. 왜냐면 뭐 휴마시스도 흐름이 아직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랩지노믹스도 보면은 조금씩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고 해서 키트 애들도 한 번은 이대로 죽기는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어서 근데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키트 쪽이 원체 때가 많이 타가지고요 세력들도 항상 이런 애들보다는 조금
개인들이 좀 덜 물려 있는 종목들, 좀 기간 조정을 많이 거친 애들, 그러니까 새 거를 좋아해요. 항상 세력들은요. 그래서 이제 제약주가 지금 강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뭐 제약주가 그러니까 제약주가 2차 파동으로 좀 넘어가줘야 나머지 얘네들도 힘을 좀 받아가지고 순환매가 좀 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엊그제 뉴스인데요. 제가 제약주를 눌림에 공략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뉴스를 보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힘이 좀 없더라고요. 화일약품이 시간에서 좀 뛰었던 날인 것 같은데 다음날 갭 띄우고 그냥 음봉으로 죽어버렸고 아마 이 뉴스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중국 제약사 해열진통제 생산 본격화 수급난 이달 말 해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뉴스가 아니라 재료 소멸까지도 갈 수 있는 되게 좀 큰 뉴스죠. 악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아예 뭐 관종 삭제까지는 못할 것 같고 최대한 지켜보고 진입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아예 진입을 안 하던지. 뭐 반면에 또 좋은 뉴스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악재 뉴스와 기대감을 더 이제 심어줄 수 있는 뉴스가 지금 공존해 있는 상황이다. 제약주들은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뭐 심사 승인을 뭐 가속화한다. 근데 얘네들이 뭐 어떻게든 자기 나라 뭐 이제 치료제에만 쓰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뭐 우리나라 뭐 이제 제약 뭐 이나 바이오주에 얼마나 모멘텀이 될지는 좀 모르겠고 아무튼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확진자가 폭증할 것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뭐 명백한 수순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로나주들은 이대로 죽기보다는 한 번 더 갈 거는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장세가 워낙 비리비리하고 별로다 보니까 결국 뭐 이제 세력들이 움직여야 얘네들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조금 뭐 지켜보면서 매매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냥 차트적으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직은 라고 느껴지는 애들이 뭐 그래도 일동제약이나 뭐 샤페론 요런 애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동제약도 보시면 한 요 정도 죽였다가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삼운봉을 빼놓고 이렇게 또 돌려치기 하고 요즘 그러니까 뭔가 좀 너무 패턴들이 좀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어떤 뭐 그런 뭐 장들보다 뭐 이런 건 양반이죠. 이런 식으로 가면 네. 그리고 뭐 아까 뉴스를 있었는데 그 2016년 이후로 한국 드라마를 방영을 한 적이 없는 안우이위성 TV에서 최근에 한국 드라마를 방영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서 미디어 콘텐츠주들이 반등이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한국 드라마 방영할 계획이 없다라는 뉴스가 일단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콘텐츠주들 뭐 시간에 봤는데 일단은 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는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분위기가 핫할 때보다 죽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에 있는데 만약에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시간에서 되게 많이 밀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칠 거 다 치고 거래대금 감소하는 구간이라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진 않네요. 일단 얘네도 살짝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략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연말 분위기가 좀 나아지기를. 그 다음에 최근에 2차 전지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이거 뭐 테슬라도 뭐 주구장창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고 시장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됐건 올 한 해 시세를 조금 냈던 애들 위주로 아마 뭐 기관이나 메이저 세력들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까지 아마 이 분위기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크겠다. 그리고 나서 근데 또 많이 이제 예를 들면은
LNF 같은 애들 뭐 많이 팔고요. 또 연초나 돼가지고 또 많이 팔았던 애들 다시 주워 담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폭 과대했던 애들 위주로 시장 반등 나오게 되면 또 그만큼, 그러니까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도 또 크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차 전지도 이 정도면은 추세적으로는 거의 다 하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서 조금만, 혹시 이제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나 들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어찌됐건 그 태조 이방원 애들이 엄청 약하거든요. 근데 혹시 시장 반등 나오면서 또 많이 팔아 제꼈으니까 또 판만큼 다시 사드린다고 생각하면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로봇주들도 뭐 아직까지 뭐 추세를 완전히 뭐 훼손하고 있지는 않아서, 항상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로봇주들은 좀 롱텀하게 보면 좋은 그런 섹터다. 들도 뭐 최근에 로브로브가 조금 튀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 추세가 괜찮은 걸로는 뭐 로보티즈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SPG 요 정도. 네. 그리고 진짜 볼 게 없습니다. 정말 지금 시장 재미없고요. 뭐 테마 종목들도 재미없고 움직임도 재미없고, 거래 대금이 오늘은 얼마죠? 오늘 5조 간신히 넘었네요. 어제도 5조 만 4천억. 엊그제는 4조 4천억. 야, 이게 말이 됩니까? 4조가. 그냥 종목들 진짜 뭐 움직임 없다라고 봐도 돼요. 진짜 4조 정도 거래 대금이면. 네, 아무튼 뭐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 혹은 내일부터 뭐 극적인 연말 반전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코스닥은 정말 700포인트 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 좀 마쳐보도록 하고요. 저도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시험시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가열차게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